다섯 번째 과목입니다. 정말 시작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여러분도 시험장에서요 2시간 반 동안 앉아 있으려면 엄청 지겹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 하죠. 반드시 시작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땡땡땡 종이 울 때까지 여러분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에는 정독을 해야 되죠. 그래요. 다섯 번째 과목 만점 과목을 보겠습니다. 81번입니다. 흙을요 크게 분류하면 우리나라는 사질토가 아니면 점성토입니다. 나눌 수 있는데 그 차이점을 옳지 않는 거 틀리는 것이죠. 흙의 내부 마찰도는요 사질토가 당연히 어떻게 점성토보다 크죠. 맞습니다. 지지력은요 사질토가 점성토 크다. 맞습니다. 점착력은요 사질토보다 점착력은 사질토가 점성토보다 작다. 맞네요. 그럼 틀렸어요. 4번이. 장기 치마량은 사질토가 점성토 크다. 반대죠. 점성토가 사질토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4번. 6-7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잘 만들어 두었으니까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82번입니다. 82번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중량물은요. 우리나라는 중량물은 100kg 이상을 중량물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건 작업계획서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작업계획서는 5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해체 없어요. 여기 있네.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아니에요. 요겁니다. 그 다음에 추락을 위한 거, 전도를 위한 거, 협착을 이렇게 바로 중량물 작업계획서에 포함. 그리고 이게 다 필요 없고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이렇게만 알아도 되겠죠. 이것은 별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83번 갑니다. 83번입니다. 83번은 콘크리트를 탓을 할 때 안전상 유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걸 찾으면 되네요. 첫째,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는요. 거푸집이라든지 지붕 등의 이상 유무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맞죠? 진동기 사용 시 지나친 진동 거푸집 도개의 원인이 되므로 될 수 있으면 적절히 사용. 가장 좋은 건 적절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든지. 최상부의 스랩은 되도록 이어붙기를 하고 이어붙기를 되도록 어떻게 하고가 아니고 여기 딱 보면 P자를 넣어버려. 피해야 돼요. 여러 번 나눠 콘크리트를 탓을 한다는데 여기는 이어붙기를 필요하고 일시에 전체를 탓을. 왜? 최상부는요. 일시에 전체를 탓을 하지만 층계가 생겨 안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틀렸다. 항상 이게 나옵니다. 타워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트와 접속은 확실한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산업안전기사 우리 교재 필기 6-133, 6-165, 6-165, 8번, 10번 계속 나왔고요. 여러분의 합격 키를 또 줬어요. 2015년 3월 8일 문제 86번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최신 정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2017년 시험을 볼 것 같으면 2016년 마지막 문제도 꼭 봐야만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84번입니다. 답이 보였습니다. 수중굴착공사에 가장 적합한 놈은 뭐냐? 뭐 하겠어요, 여러분? 바로 클램셋은요. 바닷물에 해사도 하고 강물에도 이게 제일 바로 다이아몬드 형태의 이런 형태의 가지고 있죠. 이게 바로 클램셋이 되겠습니다. 백호는요. 우리 뭐요? 이게 포크레인을 백호라 그랬죠. 그래서 도랑 파기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쓰고죠. 85번 가겠습니다. 85번은요.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단이라든지 계단참을 설정을 몇 미터 작업당 최소 얼마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냐 볼 필요도 없어요. 계단 및 계단창은 반드시 가로 세로 1m죠. 1m 자성이니까 500kg 이상의 강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림 만나로도 꽉 해놨어요. 틀릴 수가 있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장에서도 우리 교재를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86번 보겠습니다. 86번은요. 콘크리트 거푸집을 설계할 때 고려할 연직 방향, 수직 방향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래요. 반드시 여기는 작업 하중이 포함되고요. 충격 하중도 포함되고 컨트롤 자중도 포함. 풍하중은 포함되지 않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87번이에요. 87번은요. 토사붕괴요. 토사붕괴가 일어날 때 조치사항들입니다. 87번은 첫째, 조치사항과 거리가 먼 거 틀린 거네요. 대피 공간 및 대피 통로나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동시 작업을 금지해야 돼요. 2차 재해를 방지. 그럼 굴착 작업의 선정은 어떻게? 토석 붕괴하고 굴삭 작업의 선정은 관계가 없다.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88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88번은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건설용 양중기, 양중기는 5가지,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0.25톤 이상이죠. 삼각대에는 인접시설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360도 가능히 하다가 삼각형이니까 몇 도씩 270도밖에 못해요. 답 나와버렸어. 옳은 것이니까 틀렸죠. 이거도 270도예요. 틀린 거고요. 이동식 크레인은요, 트럭 크레인, 크롤러 크레인 등이 있다. 맞아요. 이번 맞고요. 힐 크레인은 무한 궤도식과 타이어식이 있으면 장거리 이동에 적합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압식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해요. 틀렸어요. 크롤러 크레인은 힐 크레인보다 기동성이 뛰어나다 그러는데 아니죠. 크롤러는 타이어가 철제로 돼가지고 빨리 가도 못해 털털털털 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88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립용 기계에 대해서요, 조금 더 상세히 여러분도 참고적으로 한 번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9번입니다. 건설공사 중 작업을 하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리면 낙하 비례 방지 대책이네, 이거는요. 그러니까 낙하 비례 방지 대책은 뭐 안전 난간은 뭐 어디에 설치해? 추락을 방지하는 거죠. 보호구 착용해야 돼요. 출입금지 설치해야 돼요. 낙하물 방지망 설치해.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렇게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90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도 중요하지만 항상 마지막 과목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90번은요, 낙하추나 하야거 폭발 등으로 인공진동이면 고의적으로 이렇게 인공진동을 일으켜 집안의 종류라든지 지층, 강성 등을 알아내는데 활용하는 조사 방법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소성에 반대돼요. 왜냐? 인공지능이라니까 탄성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탄성파 탐사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파, 물리적 지하 탐사법은 탄성파식과 전기 저항식이 있는데 무거운 낙하추라든지 하약의 폭발에는 탄성파식을 하고 전기 저항식은요, 지중해 전류를 통하여 알아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91번입니다. 항상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단골 손님이죠. 철골 작업을 중저의 악천후의 조건이다. 순서대로 알맞는 순서대로 옳게 되는 항상 바람은요, 바람이죠. 이거는 바람은 반드시 10m 세크예요. 강우량 일자 너프로다. 물은 비는 1mm, 눈은 1cm. 그럼 어떻게? 1011. 답이 4번 했죠? 이렇게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작업 몰라도 게 봐서 철골 공사에 대한 10분간 10m, 1시간당 1m, 1시간당 1cm. 바로 비와 눈과 바람이 심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 바로 이런 뭐 만나로도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법에도 있지만 법 383조에도 있지만 2015년 3월 8일 문제 95번에도 있습니다. 92번입니다. 92번은 고소작업대요. 고소작업대 구조에서 작업대를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 사용하는 체인의 안전율은 건데 체인의 안전율은 사람에 관계없어 무조건 얼마 한다? 안전율은 5 이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고소작업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 186조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고소작업대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여기는 요사이 모터를 집어넣어가 자동식으로 된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93번입니다. 사다리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 옳지 않는 것. 사다리 통로는요, 이동식 사다리 늪이 경부한 구조는 모든 사다리의 공통사항이에요. 폭은 20cm 사람이 어떻게 타고 올라갈 거야? 이거는 반드시 30cm 이상으로 틀렸어요.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곳이라고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을 유지해야 돼요. 바로 사다리 통로의 폭은 얼마? 30cm 이상 그림으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4번 가겠습니다. 94번은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빨리 굳는 시멘트예요.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 너를 혜택이 오른 것은 근데 단 평균 기온이 20도씨, 평균 기온이 20도씨, 얼마 이상인 거죠. 압축 시험을 하지 않았어. 이럴 때는 시멘트의 재량기는 얼마요?
탁 이렇게 2일 이렇게 바로 찾을. 이 표를 여러분 다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제는 나오지만 항상 2가 영원히 답이 되겠습니다. 95번입니다. 95번은 잠함, 운물통, 수직갱, 그 밖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은 옳지 않는 것은 역시 틀리는 거죠. 첫째,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굴착 깊이가 10m 아니에요. 저는 다 외우니까요.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 외부와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등을 갖춰야 돼요. 틀렸죠? 그래서 이것은 벌써 틀리고, 이것은 법률 기준이니까 제가 잘 기억하죠. 굴착 깊이가 20m 초과하는 경우는 송기를 위한 설비에서 필요한 양의 공기도 공급해야 되겠죠. 답은 몇 번? 3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합격 날개 합격에 예측도 있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은 377조 잠함 등 내부에서 작업하는 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96번을 가겠습니다. 96번요. 95번에 봐요. 승강설비의 산소 농도 측정을 하고 20m 초과 시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96번 보겠습니다. 터널 건설 작업이죠. 터널 내부에서 학이나 아크는 그 용접하는 거죠. 불꽃입니다.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에 필히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뭐였어요? 불 나면 뭐 설치해야 되나? 불을 끄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바로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너무 쉬우면요 혼돈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한다면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반드시 합격되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혼자 하면 진도도 안 나가요. 그래 바로 소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산 6-100쪽도 있지만은요. 바로 우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가서 359조에 소화 설비를 반드시 이렇게 설치해. 왜? 불남료가 염려가 있으니까 2017년 1월 달부터는 이제 뭐 설치해야 돼요? 가정집에도 소화기와 뭐를 설치해야 돼요? 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97번입니다. 보통후거 굴착 공사였어요. 보통후거 굴착 깊이가 5m예요. 굴착 기초편의 폭이 5m예요. 양단면에 굴착할 때 상부 단면을 퍼온 거. 이거는 1대1로 됐기 때문에요.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런 그림이 나는데 다 5m씩. 왜? 1대1이니까 이거 전체에 더하면 당연히 몇 m가 되냐? 15m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계산해 놨는가. 거의 저는 봐요. 상부 단면 폭을 이렇게 그림으로 벌써 도입해 놨어요. 이게 딱 전부 1대1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지 않아도 어디로 가도 해도 상부 단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5가 된다는 거. 그래서 9배가 1이므로 x 한 개가 5니까 1 곱하기 5 높이가 2개 쏘면 이렇게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15m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2년, 2003년도 연속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98번입니다. 98번은 작업 발판 통로의 끝이나 계급으로서 근로자가 추락을 위험을 방어 중 추락 방지 대책이요. 추락 방지 대책 첫째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되죠. 둘째 울타리도 설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못 오게. 투하 설비는 얼마요? 3m 이상의 작업을 할 때 투하 설비를 설치해요. 이렇게 여러분 만나로도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틀리고 싶어도 틀리지 않죠. 투하 설비. 답은 3번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직형 추락 방광도 설치.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 43조 15조에 돼 있고요. 투하 설비는 보충한 높이 3m 이상에 적용한다는 것도 제가 그림으로도 만나로도 그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99번입니다. 99번은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 보니까 가설통로입니다. 설치하는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대로 옳게 된 것을 보여요.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이가 이 잘 봐야 돼요. 15m 이상인 데는 10m마다 계단차물을 써. 이렇게 제가 다 외우고 있으니까 이래 돼요. 여러분도 이런 거 나오고 이거는 실기 필답형에도 이 문제가 잘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놨을 거예요.
봐요. 수직경의 가설등 통로의 길이가 15m, 10m 이것도 좋지만은 그림으로도 15m 이상일 때는 얼마? 10m 이대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223조에도 나와 있고 실기 어디도 나온다? 필답형에도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뭐가 있어요? 100번이에요. 100번. 100번을 보니까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의 규모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근데 이거는요. 첫째 2과목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4과목에도 나올 수 있어. 그 다음 5과목. 이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고 특히 간로속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의 규모 기준 옳지 않는 거 틀리는 거죠. 첫째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의 교량 공사를 등의 공사에도 당연히 어떻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둘째 다목적댐, 발전용댐, 발전전용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댐 공사도 당연히 유해위험 방지 제출합니다. 깊이가 10m 이상인 10m 이상 굴착구 적용하니까 12m도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알아요. 터널 공사 정도 맞는데요. 이게 왜 틀렸냐? 봐요. 10m 이상이니까 12m도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9.5m면 틀리는데요. 이게 이제 출제하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행정소송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나?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10m 이상인데 왜 12m 이상이 했냐? 이런 걸 해가 틀리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정말 아직도 국가기술 자격시험 문제는 맹쾌하게 검토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요. 안전공학 박사를 받은 다음에 문학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여러분은 답은 몇 번? 3번으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상당히 뭐라 그랬죠? 많이 나오는 문제. 특히 이 6가지 내용을 알아두고요. 여기 교재 2-124개를 내가 부르나 일부러. 왜? 인간공학 시스템에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산업안전부 시행규칙 120조에 있다는 거. 합격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 과목에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2015년도 제3회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시험을 1번부터 100번까지 제가 여러분 멘토가 돼가지고 안전한 합격을 위해 함께 했습니다. 다음 강은요. 2016년으로 가겠습니다. 2016년에도요. 더 알찬 강의, 완벽한 강의, 합격되는 강의로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